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최근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주가가 급락한 일이 발생했는데 무슨 일인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유한양행은 최근 암 치료제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와 얀센의 리브리반트의 병용 투여로 현재 표준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대비 주요 임상 평가 지표 개선에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부 지표는 기대한 것보다 미달하기도 했고 대체로 부작용 발생률도 높았기 때문에 만일 시판된다고 하더라도 표준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타그리소를 완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것이 유한양행 주가와 오스코텍 주가가 급락하게 된 이유입니다. 서사를 말씀드려보자면 먼저 유한양행은 뚜렷한 신약 자체 발굴 플랫폼이 없습니다. 때문에 안티프라민, 비콤시 등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금 흐름을 활용하여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신약 개발을 하고 있어요. 연구기관과 임상시험센터 그리고 바이오텍과의 협력을 하여 신약 발굴 플랫폼이 있는 신약 개발 기업들로부터 유망한 초기 물질을 사오죠. 렉나자도 오스코텍에게 전임상 직전 단계의 초기 물질을 사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유한양행은 물질 최적화, 공정개발, 전임상과 임상을 통해 가치를 높인 뒤 글로벌 임상을 위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에게 렉나자를 기술 이전했는데 이는 유한양행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총 1조 4천억의 기술 이전을 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한양행은 역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국내 바이오텍인 제넥신의 지속형 단백질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비알콜 성지방간 치료제는 베링거 인게라임에게 기술 이전했었고 또 현재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엔솔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기술 이전받은 디스크 근본 치료제의 기술 수출도 보이는데 이는 렉나자 다음으로 가장 진전된 파이프라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뚜렷한 자체 물질 발굴 플랫폼이 없는 유한양행에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와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스몰캡이 휴메딕스입니다. 필러를 통해 발생되는 현금 흐름으로 유망 바이오텍에게 투자를 하여 임상을 돕고 이후 사업화 우선권을 얻는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핫했던 루닉 같은 AI 진단 기업들은 영상 딥러닝을 통해 전문의의 암 진단을 돕고 조기 진단을 높여서 환자의 생존율을 높여주고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굴하여 암 발생 위험을 예측하죠. 여러 기업들이 계속해서 암 정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렉나자의 기술 이전에 성공한 유한양행은 이후 렉나자의 국내 임상 개발에도 성공하여 식약처로부터 렉나자의 비소세포 폐암 12차 치료제를 허가받았습니다. 굵직한 블록버스터약이 전무한 국산 신약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죠. 그리고 렉나자를 라이센스 인했던 얀센과 진행되던 병용투여 임상 결과가 최근 공개된 것입니다. 참고로 렉나자와 병용투여되어 임상이 진행된 얀센의 리브리반트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엑손20 삽입돌연변이가 있는 폐암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혁신치료제로 지정됐죠. 하지만 얀센의 리브리반트는 기존 표적 치료제인 타그리소, 이레사 등의 치료제에는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이폐암에 대한 표적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증명된 렉나자와 병용투여가 진행되었습니다. 유한양행과 얀센의 병용요법의 임상 결과는 특히 암이 더 진행하지 않고 환자가 생존하는 무진행 생존기간이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는 미달하여 이러한 주가 하락이 나왔지만 추후 전체 생존기간 데이터가 공개되어 통계적 유의성이 나오면 시판 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전망되고 있네요. 대개 이러한 블록버스터 신약들은 지표가 되는 미국 프로토콜로 글로벌 임상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긴 임상기간으로 인해 비용이 수천억에 이르기 때문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자체적인 임상을 목표로 하기 어렵습니다. 기술력과 자금력을 가진 글로벌 파마에게 이전하여 임상 호반을 맡기고 단계별 마일스톤을 수령하는 역할로 점점 파이프라인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국내 바이오텍의 투자는 초기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게 되고 이러한 투자 기간 동안 시장 퇴출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존속성과 유동성을 신경 쓰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의 투자에서는 일반 투자자가 작용효과와 기전에 대해서 여러 논문을 아무리 살펴본다 한들 혹은 직접 임상 경험이 있다고 한들 어떤 물질의 FDA 승인에 대한 분석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공 실패로 주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주식 투자는 되도록 지양하는 편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생각보다 주식 투자에서는 하이리스크가 하이리턴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주가 급락은 대략 이런 일 때문이었다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바이오는 제네릭, 시밀러, 위탁 생산 위주이기 때문에 렉나자가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되면 유한양행은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 오스코텍의 물질 발굴 플랫폼은 더욱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저희 채널은 세 곳의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노후 목적용 초장기 투자이고 파란색은 메인 기업으로서 자산 규모를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 그리고 주황색은 때마다 교체 매매를 하여 메인 기업의 주식 수량 추가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메인 기업들은 차업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분기보고서와 공시, 회사문의 산업 동향을 수시로 분석해드리고 있으니 저희 차업주의 집중 투자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차업주 유튜브 회원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공개 영상들은 보실 수 있으니 구독해주시면 때마다 이슈되는 다양한 형태의 공시 영상들로 왜 기업들이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에 대해 해석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